푸드 망고툰.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레벨 0인데 노출이 될 수 있는 곳을 해시태그와 릴스 그리고 스폰서드 광고 이 세 곳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근데 노출이 됐다고 다가 아니죠. 노출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게시글을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읽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콘텐츠 첫 장입니다. 썸네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첫 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콘텐츠 첫 장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해시태그 탭에 노출된 모습과 탐색 탭에 노출된 모습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동일하게 노출이 되고 있죠. 둘 다 첫 장들이 짜르르 모여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노출이 되게 잘 돼가지고 200등 안에 들었어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이 수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우리 게시글이 제일 눌러보고 싶게 그런 형태로 첫 장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뉴스 형태라면은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카피를 작성을 해야 되고 사진이어도 사실 누르고 싶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사진을 첫 장으로 일단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장을 잘 만들어서 클릭을 일단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또 첫 장을 눌러서 첫 장을 잘 만들어서 우리 노출도 됐고 클릭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면은 일단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잘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 최종 목표는 일단 팔로우까지 이끌어내면 가장 좋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어떤 콘텐츠를 봐요. 보고 이 콘텐츠 되게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저장을 먼저 하거든요. 저장을 먼저 해요. 근데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의 콘텐츠가 저장을 한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비슷한 콘텐츠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분의 계정에 들어가 봅니다. 바로 무작정 팔로우를 누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요. 계정에 들어가서 전체 프로필이 어떤지를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피드의 톤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팔로우를 눌러요. 이 팔로우를 누르는 심리는 저는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프로필과 피드의 톤을 전체를 보고 이 사람이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게시물을 올릴 것 같다. 다음에도 이렇게 유용한 게시물을 올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저는 팔로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팔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게 저는 프로필과 피드의 톤 이 두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프로필은 우리 브랜드를 마주하는 첫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필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 되는데 프로필이라는 말은 사실 되게 엄청 막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또 쪼개봤어요. 프로필은 첫 번째로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이 있고 이름이 있고 소개가 있고 링크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이게 있습니다. 이 프로필을 구성할 때는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생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계정에 처음 온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이 프로필을 보고 대략적으로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친절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요소들을 하나씩 좀 뜯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아이디. 아이디만으로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는 아이디 뒤에 브랜드명 뒤에 언더바 오피셜, 언더바 서울, 언더바 부산 등을 넣어가지고 공식적인 느낌을 주거나 브랜드명이 잘 읽히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아이디를 만들 때 언더바나 점을 너무 많이 쓰거나 같은 알파벳을 한 번에 많이 쓰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기억에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때 그 사람 뭐더라 하고 검색했을 때 검색할 때 바로 떠오르는 아이디가 저는 가장 좋은 아이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0단어의 조합을 추천을 하고요. 읽힐 수 있는 형태의 아이디를 만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여기 극단적인 예시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왼쪽을 보시면 JSODKFJN2338이라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물론 외울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를 외우려면은 약간 시험 공부하듯이 JSODKF 이런 식으로 외울 것 같거든요. 잘 안 외워지겠죠. 반면에 오른쪽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아이러브 마케팅이라고 바로 읽히다 보니까 다음에 나 그때 본 그 계정 이름 뭐더라? 하고 아이러브 마케팅 이런 식으로 바로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아이디가 한번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아이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0단어의 조합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 프로필 사진인데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디테일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는 로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로고를 슬로건형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슬로건형으로 쓰는 게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폰으로 보통 인스타그램을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폰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화면 자체도 작은데 프로필 사진은 정말 요만하단 말이죠. 그럼 이 작은 화면을 딱 보고 바로 깔끔한 느낌이 들게 저는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슬로건형보다는 간결한 로고로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프로필 사진을 넣는다면은 뭔가 얼굴 정면 프로필 사진을 넣는 것도 좋고, 그리고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는 간결한 로고로 조금 지저분하지 않게 설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형태의 그런 프로필 사진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짤이나 이미지나 그런 걸 쓰기보다는 나만의 느낌이 나는 그런 사진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세 번째, 이름입니다. 이름 같은 경우는 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활동명 혹은 브랜드명을 이름에 꼭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 키워드를 함께 넣어주세요. 여기 예시로 제가 마케터라는 걸 검색했을 때 뜨는 계정들인데요. 이분들은 이름에 전부 다 마케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색이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마케터 은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마케터를 검색했을 때 뜰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저기 위에 보시면은 인스타, 블로그, 브랜딩 마케팅 이 단어를 모두 이름에 넣으시는 분이 계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인스타 브랜딩이나 인스타 마케팅, 블로그 브랜딩, 블로그 마케팅을 검색했을 때도 내가 노출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설정을 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활동명이나 브랜드명을 이름에 꼭 넣어주시고 메인 키워드도 함께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소개입니다. 소개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를 알게 된 사람이 5초 만에 읽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작성을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예시지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걸 넣으면 좋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제공하는 업체고 어떻게 제공하는 곳인지를 적으면 좋고, 우리를 인증할 수 있는 것들, 학위, 책, 강의 같은 거, 아니면 사업체 같은 거를 적어두면 좋고요. 브랜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 카페라고 가정할게요. 카페가 블루 리본을 받았다 하면 그런 걸 적어둬도 좋고, 그리고 세 번째, 그냥보다 플러스 알파라고 적혀 있는데 나를 기억시키기 위한 한 문장을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산 사는 마케터라고 적었는데요. 이렇게 부산 사는 마케터라고 적혀 있다 보니까 부산에 사는 마케터 중에 가장 유명한 분으로 인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부산에 계신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90%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미팅을 다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산 사는 마케터, 이게 되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을 넣는다든지 할 때도 플러스해서 뭔가 수식어를 함께 넣으면은 더 인지를 하게 하시고 기억이 잘 되겠죠. 그리고 앞에 이모지 같은 걸 넣어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개를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적을 때 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왼쪽의 문구들도 굉장히 괜찮은데 하나씩 보자면 저희는 손님이 알아서 찾아온 대박집입니다. 저희는 연매출 1억, 국내산만 쓰는 업체입니다. 저희 커피는 맛있습니다. 울산 지역 최고의 마케팅 업체, 건강한 재료만 넣은 프리미엄 떡집.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문장들이죠. 그렇지만 저는 결과를 말하지 말고 과정을 말하는 것, 왜를 말하면은 더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왼쪽 문장도 좋지만 오른쪽으로 적으면은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씩 볼게요. 그럼 저희는 손님이 알아서 찾아온 대박집, 이건 결과죠. 근데 대박집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20년간 손님만을 생각하면 연구한 음식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저희는 연매출 1억, 국내산만 쓰는 업체입니다. 이것도 좋지만 고물가 시대에도 좋은 것만 고집하며 고기 외기를 걸었습니다. 이런 문장을 쓰면은 뭔가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고요. 저희 커피는 맛있습니다. 이 문장도 좋지만 매일 아침 직접 로스팅하고 원두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물론 이게 아침마다 로스팅을 하는 게 좋은지는 저는 몰라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적은 거라서. 그리고 울산 지역
최고의 마케팅 업체 이것도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블로그를 한 마케팅 업체다 하면은 블로그만 8년 동안 판 블로그 마케팅 전문 업체로 쓰면은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건강한 재료만 넣은 프리미엄 떡집도 좋지만 당진, 직배송, A급 호박만 넣은 시그니처 호박떡으로 쓰면은 좀 더 당진이 뭐 호박이 유명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결과를 말하는 것보다 좀 더 과정, 말을 해서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프로필 구성 요소는 링크입니다. 링크가 사실 인스타그램에서는 굉장히 귀한데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글 내에는 링크가 일단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뭘 올리고 뭔가 구매로 전환을 시키고 어떤 홈페이지로 연결을 시키고 싶을 때는 꼭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해달라 혹은 스토리 링크로 확인해달라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요. 프로필 링크로 확인해달라고 할 때도 사실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링크를 넣는 게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링크를 보통은 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링크트리나 리틀리 같은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링크를 넣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리틀리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는데 좀 더 예쁘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리틀리를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필을 구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피드 전체의 톤입니다. 피드 전체의 톤, 사실 인스타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게 피드 전체의 톤을 보고 우리가 팔로우를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계정에서는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걸 전달해 줄 거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관된 디자인과 일관된 주제를 유지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팔로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이고 이 피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콘텐츠의 첫 장들이 모여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장의 디자인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피드의 역할은 저는 이 계정이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올릴지가 기대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이 계정이 올리는 콘텐츠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 그걸 기대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적어뒀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디자인 일관성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 일관성을 맞추는 게 사실 디자인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진 전체의 보정 톤을 맞추기. 이 게시물에는 이렇게 보정하고 저 게시물에는 저렇게 보정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보정 톤을 항상 일관되게 맞추면은 조금 일관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 메인 색상과 폰트를 두세 개를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일관된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예시를 알려드리면은 여기는 점포동 카페 노이알트라는 곳의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실 게시글들이 막 엄청 일관되다 막 이런 느낌은 없지만 보정 톤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평안한 느낌을 주고 일관된 느낌을 줍니다. 여기는 채도 낮은 보정 톤을 항상 통일을 해서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할까요? 이 계정은 비주얼이 좋은 디저트와 음료 사진을 계속 올리겠다라는 기대감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기 가면 저렇게 예쁜 사진 찍을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또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진만 봤을 때는 보정 톤이 막 엄청 동일하다든지 뭐 배경이 동일하다든지 이런 느낌은 없어요. 사실 보정 톤도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그 첫 장의 폰트와 글자 위치를 통일을 시킴으로써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폰트 위에 글자들을 보면서 여기는 앞으로도 이렇게 간단한 요리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주겠다라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로우를 누르게 되겠죠. 여기는 슈퍼말차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메인 색상, 디자인 컨셉을 일관되게 해서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도 쓰고 있고 실제 사진을 쓰고 있기도 한데 이게 통일감이 드는 이유는 초록색이라는 색감을 모든 게시물에 거의 다 녹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팔로우를 한다면 여기는 예쁘고 힙한 신상들을 계속 올리지 않을까? 내가 이걸 팔로우하면 이 신상들을 미리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팔로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관된 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팔로우를 하게 만드는 가장 큰 마음의 요소라고 할까요? 심리는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다음 올릴 글도 기대가 되고 이 사람이 다음 올릴 글이 예상이 돼야 돼요. 이런 류의 게시글을 계속 올리겠다는 예상이 돼야 팔로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게시물 하나만 보고 이 게시물만 유용하니까 그냥 저장하고 그냥 넘길 수가 있겠죠. 팔로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피드의 색이나 주제의 통일감을 줘서 다음에도 이런 걸 올리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제 게시물 중에서 이 게시물이 브랜드 스토리 만들기 대장정 상하로 나눠서 올라간 게시글인데요. 이 게시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게시글이 인사이트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팔로우가 되게 많이 이어진 게시글이거든요. 이게 저장이 2,400이고 좋아요는 900개인데 팔로우는 2,000명이 넘게 팔로우를 한 게시글이에요. 이 게시글의 팔로우가 많이 된 이유는 이게 상하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에서 어정쩡하게 내용을 끊어버리니까 뭐야 다음 내용 뭐지? 하는 마음이 들고 다음 게시글을 읽어야 되니까 팔로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다음 게시글이 궁금해야 되고 다음 게시글이 뭐가 올라올지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팔로워가 될 수 있다. 이것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레벨 0일 때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것 첫 번째 해시태그, 두 번째는 릴스, 세 번째는 스폰서드 광고. 그 다음에 노출이 된 다음에 유입이 돼야겠죠? 클릭이 돼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다른 게시글들보다 더 매력적인 콘텐츠 석장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팔로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프로필을 우리가 처음 들어온 사람도 이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네 하고 프로필을 잘 갖춰둬야 되고 피드의 톤을 균일하게 유지를 해서 이 사람은 앞으로도 이렇게 유용한 게시글을 올리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줘야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되고 기대감을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인스타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할 때 이 요소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레벨 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플러스 알파를 한 개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텝 1은 일단 우리의 잠재 고객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 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설명하는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그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게시글을 올린 적 있는 계정, 이게 저는 첫 번째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경쟁사의 게시글을 좋아하거나 경쟁사의 게시글에 댓글을 단 적이 있는 계정, 이게 저는 두 번째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좀 예시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기장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설명하는 해시태그 기장 카페겠죠. 그럼 이 기장 카페 추천, 이 게시글로 이 해시태그를 써서 게시글을 쓴 일반인이 누가 있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게시글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프로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게시글에 4-5개 정도 좋아요를 뿌리고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좋아요를 뿌리고 다니고 여기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설레인 부산이라는 카페, 부산 지역의 카페를 소개하는 그런 대형 페이지인데요. 여기 게시글에 댓글을 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서 이분들의 게시글에도 게시글 한 4-5개 정도의 좋아요를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저는 저희 카페의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기장 카페 추천으로 글을 쓴 적이 있는 사람들은 기장 카페에 일단 한 번은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이 좋아요를 뿌리는 거고 이 설레인 부산이라는 페이지에 댓글을 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 카페를 가고 싶다. 나는 이런 카페를 가고 싶다. 이런 의사가 저는 반영이 된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게시글에 들어가서 4-5개 정도 좋아요를 뿌리고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 가만히 있었는데 내 게시글 4-5개 좋아요를 갑자기 누가 남겼어요. 그럼 되게 한 명이 좋아요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알림이 뜨잖아요. 그러면 심리상 그 사람 계정에 들어가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뭔데 이 사람 내 게시글에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눌렀지?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팔로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이 기장 카페 마케팅을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처음 접근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팔로워를 하셨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이미 기장 카페나 카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팔로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고 두 번째 댓글 소통. 이건 사실 조금 어려운데요. 뭐냐면 복붙을 하면 안 되고
팔로우나 좋아요 반사 요청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정말 그 게시글 내용에 대한 소통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잘하면 진짜 이게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분들이 우리 카페, 우리 가게에 되게 유대감을 느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막 홍보를 해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들 눈에 우리 가게 이름을 익숙하게 만들어야겠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그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이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마인드셋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모든 것은 확률 싸움이다. 두 번째, 레벨 0이다 있는데 어쨌든 레벨 0이니까 레벨 0에서 확률을 좀 더 높이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경쟁이 좀 더 적은 시장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노출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잃을 것들, 나 지금 팔로워 그래도 몇백 명 있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인스타그램을 좀 더 어떻게 바꿔서 올려볼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고보드, 망고툰의 다양한 디자인 꿀팁을 제일 먼저 보는 방법.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